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가장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팀이 바로 호주 출신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고용하고 있는 공격 라인의 결정력, 그리고 비수마를 중용하고 있는 산미들의 역동성, 판더펜과 로메로의 빠른 센터백 라인과 포로와 우도기의 인버티드 풀백에 메디슨의 플레이메이킹까지 정말 다채로운 전술적인 강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흥미진진한 토트넘인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죠.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가 이 A매치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준비하며 이 비수마 효과, 중원 엔진 비수마를 콘테는 왜 못 썼는데 NG볼에는 완벽하게 부합하는지를 정밀 분석한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이 컬럼 내용을 통해서 토트넘에 다가올 경기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목부터가 콘테 미스핏이에요. 콘테와 맞지 않았다. 콘테와는 미스매치였던 비수마가 왜 NG볼에는 완벽한가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트넘 호스퍼 감독직을 막 시작한 NG 포스테코글루를 칭찬할 이유가 많지만 저거지 한 가지 의미에서 그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여름 이브 비수마와 계약하기로 했던 결정은 토트넘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보였었는데요. 당시 브라이튼에서 그레이엄 포터 감독 아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또 미드필드진의 보강과 경쟁을 제공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준비된 선수, 검증된 선수를 겨우 2,500만 파운드의 초기 비용이라면 영입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어 보였던 아주 좋았던 영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전 토트넘 감독은 오랫동안 잘 써먹었던 3-4-3 포메이션을 고집하면서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이 두 자리밖에 없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 비수마를 이 두 명의 미드필드를 기용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콘테 감독이 말리 대표 선수인 비수마의 축구에 대해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비수마가 합류한 지 겨우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지난해 9월 콘테 감독이 비수마는 볼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지만 그는 수비적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팀에는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비수마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강점들이 공을 갖고 운반하고 공격진을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배우를 커버하는 왕성한 움직임과 활발한 커버 범위인데 투미드를 쓰면 왕성한 커버 범위를 가져가기에는 한쪽 자리가 너무 크게 비어버리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3미들로 뒀을 때 이 선수가 공격에서도 가세하고 수비에도 가세하고 이곳저곳 자유롭게 뛰면서 공격 역량과 수비 역량과 미드필드로서의 전천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호이비에르가 있고 벤탄쿠르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썼다라면 괜찮았을 텐데 투미들로 호이비에르의 자리에 가든 벤탄쿠르의 자리에 가든 모난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비수마가 잘할 수 없는 전술이었던 것인데요. 콘테 감독은 비수마가 경기 전술을, 토트넘의 자신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신중한 콘테 감독 자신이 분명히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선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말았죠. 2022-2023 시즌이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무렵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앞서 말씀드린 지난 시즌 토트넘의 주전 미드필더가 각각 프리미어리그 15경기 중에 13경기 그리고 14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었죠. 비수마도 그 시점까지 6경기를 리그 경기에 출전을 했지만 선발로 나온 경기 중에 5경기가 미드필드에 한 명을 더 배치하는 3-5-2 포메이션, 3미들 체제였어요. 이때는 공격 라인에 부상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3미들을 써야 했던 상황에서 기용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첫 골을 넣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였죠. 그때 비수마가 3미들로 뛰면서 경기력이 살아났고 손흥민 선수도 중앙지역에 공간이 생기면서 페리시와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3골을 넣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도 죽고 비수마도 죽었던 이유가 콘테 감독의 3-4-3 전술, 투미들로 중원 장악력도 부족하고 윙백 축구로 손흥민 선수의 공간도 없었던 그 전술적인 선택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이 올 시즌 NG볼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콘테 감독은 확신이 없었고 특히 비수마가 현장에서 경험을 쌓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벤탄쿠르가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해 12월 말과 1월 초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비수마는 새로운 클럽에서 반 시즌이나 보냈고 또 브라이튼에서 보여준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충분히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선수로 투입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비수마는 지난 1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막 데뷔전을 치렀던 20살의 파페사르에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 경기 토트넘은 9년 만에 지역 라이벌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참담한 장면이었는데요. 비수마, 히샬리송, 이반 페리시치, 클레망 랑글레, 제드 스펜스 등 지난 여름에 영입한 다른 선수들이 모두 1군에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적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콘테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닌 비수마를 계약을 하려고 했을까요? 몇 달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비수마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생각해보면 1년 전에 그를 영입한 것이 다니엘 레비 회장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비수마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의 반응형, 대응형 축구에서 NG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축구로 매끄럽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진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3미들에서 매디슨이 플레이메이킹하고 사르나 스킵 혹은 호이비에르가 될 수도 있겠죠.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일 때 비수마는 배우를 커버하고 후방 빌드업도 하면서 올라가서 압박해주고 공을 끌고 가서 손흥민 선수의 뒷자리까지 커버하면서 공격 라인까지 가담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브라이튼 시절에서도 3미들의 최고의 선수였고 결국에는 지난 시즌에도 3미들에서만 잘했고 올 시즌 이 3미들 체제에서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캉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 그래픽에 있는 수치가 놀랍지 않을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가 콘테 시절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기록 변화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4경기를 치른 현 시점에서 토트넘은 점유율,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슈팅, 득점, 기대 득점, 필드 틸트로 불리는 필드 기울기, 이것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상대 패스 수치를 비교해서 구역별 지배력을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이것이 증가한 겁니다. 즉 비율이 높을수록 토트넘이 상대팀보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더 많은 패스를 시도했다는 의미로서 필드가 상대팀 골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상대 지역에서 경기를 했다는 의미인데 지난 시즌 콘테 시절의 필드 틸트 기록은 43.1%로 밀렸죠.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에는 61.8%로 굉장히 지배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구에 있어서 비수마는 경기장 양쪽 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소유권 확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과감한 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비수마를 미드필드로 기용해 토트넘이 거의 두려움 없이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27살인 비수마, 올 시즌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볼 터치 횟수 367회를 기록 중이고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11번째로 높습니다. 수비수를 제외한다면 4번째로 많은 터치 횟수인데요. 비수마는 공을 소유할 때 안정적으로 패스하기도 합니다. 성공률이 90.7%고요. 그리고 온더볼 동작의 27%가 패스 이외의 동작으로 구성될 정도로 다양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볼터치 횟수 상위 20명의 선수들 중에서 패스 이외의 동작으로 볼을 터치하는 비율이 높은 선수는 브라이튼의 페르비스 에스투피니안 28%, 이 선수는 풀백이거든요. 이 선수밖에 없어요. 미드필드 중에서는 로드리가 맨시티 선수로서 현재 세계 최고의 피벗 플레이어로 꼽히고 있는데 당연히 터치 횟수에서 리그 최고이지만 그의 경기력을 보면 비수마보다는 패스를 통한 볼 이동에 훨씬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드리는 터치의 89%가 패스입니다. 이는 두 선수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수마가 토트넘 미드필드진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비수마는 매우 능숙한 드리블러입니다. 그 자신만큼 공을 많이 만지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자주 상대를 제치려고 하고 있어요. 비수마의 11번의 드리블 성공 횟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의 13회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에제가 상대 골문 근처에서 대부분의 공격을 펼치는 반면 비수마의 드리블은 경기장 전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공격 전반에 있어서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자신의 골문 근처에서는 압박에 저항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수마는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압박을 느끼고 그 압박을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태클 시도까지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볼에 대한 뛰어난 능력이 자만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위에 드리블 맵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진영 안쪽에서 잠재적으로 위험 지역에서 몇 번의 드리블 시도가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유권 상실이 상대의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개선할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수마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는데요. 비수마의 퍼스트 터치, 세밀한 볼 컨트롤, 인지 능력, 패스 능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미드필드 베이스에서 완벽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 부족했던 중원에서의 침착성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많이 하이 턴오버 상황에서 실점한 팀이 없었어요. 무려 9골을 상대의 전방 압박을 뺏기면서 이제 실점했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은 비수마가 확실하게 공을 잘 지켜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비수마의 온더볼 능력, 탈압박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비수마의 존재로 인해 토트넘의 빌드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골킥에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은 86%의 골킥을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94%의 브라이튼 다음으로 높은 기록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대부분의 골킥을 길게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으로는 결국 55%, 올 시즌은 86%니까 30% 이상이 늘어난 것이고 박스 밖으로 찬 골킥이 14%에 불과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무려 45%가 됐던 것이죠. 그 결과 토트넘은 3선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끌어내면서 상대의 구조를 파고들 수 있게 됐고 슈팅의 상당 부분이 비수마를 통과하는 등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콘테 감독이 했던 모든 것들을 찢어버린 것은 아닌데요. 이탈리아 출신의 콘테 감독 시절 토트넘은 트랜지션, 공수전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손흥민과 대한 쿨루셉스키가 여전히 공격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공간이 생긴다면 계속 공격하고 계속 역습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데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10회로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이렉트 공격은 팀이 자기 진영 안쪽에서 시작해서 상대 골문을 향해서 50% 이상 움직이면서 상대 박스 안에 슈팅, 터치로 끝나는 이 오픈 플레이 시퀀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자기 진영부터 상대 진영까지 몇 안 되는 터치로 슈팅하는 장면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번개처럼 빠른 선수로 불리는 브레넌 존슨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속공은 계속해서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마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 그가 경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볼을 따내는 능력인데요. 비수마는 경기를 매우 잘 읽는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비수마보다 더 많은 가로채기를 기록한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1회인데요. 상대 선수에게 가로채기를 당한 적도 거의 없어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11번의 태클을 기록해서 비수마보다 더 많은 태클을 기록한 선수가 2명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이 토트넘의 완성품은 아닙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수비진도 더욱 강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이나 번리와의 원정 경기 2골씩 내주면서 이미 4골을 실점하기도 했고요. 총 6.31골의 기대 실점도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렌트포드에 이어 리그에서 8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웨스 포더링햄 3.1골, 풀럼의 베른트레노 2.1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7골을 막아냈는데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초반 몇 경기에서 이 새로운 주전 골키퍼에게 너무 의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너무 많은 실점 위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수마가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비수마가 토트넘이 피치 위에서 공을 높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필드 틸트 수치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배경은 올 시즌 오픈 플레이에서 무려 7번, 총 8번의 슈팅을 비수마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당 평균 2회에 달하는 이 슈팅은 딥 라인 미드필드에게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비수마가 올 시즌 지금까지 했던 역할보다 더 깊게 중앙에 위치해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토트넘이 아스널,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강한 상대와 맞붙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더 많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수마의 올 시즌 시작에 대해서는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비교하는 것은 팀으로서 토트넘뿐만 아니라 이 미드필더의 감각적인 앵커맨 비수마의 차이로 극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디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입니다. 토트넘이 A매치 죽기 이후 만날 팀은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팀까지는 토트넘이 비수마를 공격적으로 기용하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또 지금까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승리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 밤 10시 아스널 원정 그리고 10월 1일 새벽 1시 30분 리버풀과의 경기는 더 강한 팀을 상대로 조금은 실리적이고 조금은 효율적인 경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해법을 들고 나올지 또 비수마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9번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골을 넣도록 또 구조적으로 만들어낼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전술적인 역동성과 과감성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보는 재미가 있는 팀으로 만들어줬는데요. 영국 현지 그리고 유럽의 유명 저력 매체들이 분석하는 토트넘의 세밀한 이야기들 한준TV에서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캡틴 손흥민,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도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